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오후 8시 4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이제 나름 이제 빅 이벤트가 있었죠. 앱토스라는 토큰이 코인이 이제 나와서 각종 그래서 해서 이제 동시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알트코인 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준 편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장 때에 평소 알트코인들의 이제 거래량에 이제 딱 그런 수준 정도로 지금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지금은 장 자체가 약세장이 맞구나, 유동성이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수료가 제로피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계속 나오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량이 좀 많이 마르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더 객관적인 좀 진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거래할 때는 굉장히 좋겠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맞아, 애프터스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상장을 했었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그 토큰 에어드랍을 받느라고 좀 전달이 느렸었는데 이제 유튜브로는 좀 전달이 안 됐었고, 이제 그 텔레그램이랑 디스코드, 그러니까 디스코드에서 저도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어드랍 관련 이슈를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꽤 수익이 많이 됐죠. 왜냐면 300개를 줬었고 어제 이제 바이낸스 평균 가격이 이제 못해도 뭐 8달러, 9달러, 10달러, 15달러에서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었고, 이거를 상장하자마자 던졌다면 진짜 잘 파신 분들은 뭐 20달러, 20달러, 30달러까지도 내지는 진짜 뭐 잘 팔았다, 이거는 뭐 거의 손으로는 불가능하고, 매매복 같은 경우는 뭐 한 40달러, 50달러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꽤 먹었죠. 꽁돈 공짜 에어드랍 치고는 굉장히 좀 나름 오랜만에 해자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이제 또 그런 걸 보면서 역시나 뭐 테스트넷 같은 이제 좀 이제 빅 프로젝트들의 이제 테스트넷이라든지 이런 파생되는 어떤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참가해보는 것도 역시나 좋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었고, 제가 좀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앱도스 테스트넷 참가하시는 거. 그게 되게 귀찮긴 하고 막상 테스트넷 노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난해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블로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상 뭐 한 10분 20분? 한 30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노드 구축 비용을 뭐 한 10만원 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 치고 뭐 한 3, 400, 4, 500, 많게는 뭐 1000만원까지도 공짜로 받는 에어드랍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주는 이벤트예요. 1년에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뭐 5번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꼭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시드 없으신 분들, 시드 별로 없으신 분들, 뭐 시드가 뭐 대략 한 이제 뭐 한 5억이 너무 많나? 좀 작게 잡아가지고 한 3억 미만이신 분들은 이런 이벤트들은 무조건 하셔야 최대한 이제 진짜 노 리스크로 시대를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거지로 매매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승률이 낮거든요. 지금 승률이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높은 승률이 오는 시장을 좀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그런 리스크 없는 좀 투자 방법이라든지 스타일들을 좀 찾아서 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서 이제 시드를 조금씩 불리고 원화책으로 해서 다음 사이클 좀 진짜 상승장이 또 왔을 때 분명히 올 거예요. 유동성 파티가 열렸을 때 그때 좀 베팅을 하는 형태로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좀 졸업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좀 출시될 수 있는 토큰들이 몇 개 있죠.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레이어 제로, 뭐 GK 쪽 관련해서 이제 스타크넷이라든지 아니면 수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도 어느 정도는 앱토스에 좀 그런
형태로 또 에어드랍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이제 테스트넷 이런 거 아니더라도 분명히 또 에어드랍 이슈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옵티미즘만 해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불장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장 한가운데에서 받는 에어드랍은 진짜 말로 그야말로 이제 진짜 완전 돈덩어리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에어드랍 받으셨던 분들은 뭐 거의 기본 뭐 2천만 원 내지. 그리고 뭐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온톨로지는 이제 그 전 사이클이에요. 전 사이클이네요. 그래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되게 그때 재밌었던 게 어 그때 17년, 18년, 17년 후 하반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가격이 펌핑이 됐었는데 그 토큰 같은 경우도 구독하기 버튼 한 번 누르면은 온톨로지 2,000개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업비트에서 뭐 대략 15,0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거의 기본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그냥 에어드랍으로 받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DYDX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제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거의 뭐 그때 얼마였나요? 8천만 원인가? 다 계정 막 여러 개 하신 분들은 진짜 막 많이 받고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또 이런 걸 듣고 막 아무거나 하시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이제 노력 대비 어떤 쏟는 노력 대비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는 좀 내가 노력을 별로 안 들이고 좀 기대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얘들 이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참가하셔야지 막 진짜 폐지를 아무거나 막 주워 드시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시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이제 또 공부가 필요한 거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능력들, 그런 시야를 좀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꽤 길어졌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만큼 좀 앱토스라는 프로젝트 이슈가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 개인적으로 이게 트렌디 매매가 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유통량 초기 유통량 같은 경우는 1억 3천 개로 1억 3천 개 맞죠? 1억 3천 개로 이제 파악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에어드랍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많이 물량이 풀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동시상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이슈 주목을 많이 받는데 상대적으로 또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 가격 상승의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원래 마케팅 팀에서 어떻게 상장을 하냐면요 약간 중소형 그러니까 좀 소형 중소형인데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MM을 통해서 가격을 좀 조정을 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그런 원래 프로세스가 있는데 앱소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좀 아쉽지 않았나 가격적으로 오히려 초반에 1시간 내에 가격이 좀 높게 설정이 되면서 오히려 아쉬운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이제 뭐 대략 제 기준에는 7달러 언더 7달러 언더면은 좀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뭐 대략 그때 사가지고 뭐 8, 9, 10, 11 뭐 이 내외에 좀 익절을 하는 그런 패턴이 안 나왔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도 김프 따리가 안 됐던 게 업비트가 이제 트래블 이후로 이제 애초에 상장을 할 때 그 이제 방식이 바로 이제 매도 호가를 탁 여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였나요? 5분 10분 정도 어, 매도랑 매수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매도를 쫙 깔아둘 수 있게 바꿔버렸죠. 그 어떤 상장 프로세스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뭔가 옛날 한 4년 전만 해도 진짜 만약에 이런 이벤트면은 진짜 막 진짜 그냥 수억은 웃을 정도로 수익이 막 나는 그런 좀 보따리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가는 좀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오늘 왜 이렇게 이게 잡소리가 길죠? 하여튼 좀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진짜 예전에는 막 보따리 이런 것도 되게 흔했고 되게 하기도 쉬웠고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을 번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이제
돈들을 좀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시장에 좀 이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도 안 깔려 있는 그런 눈먼 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게 아니게 됐고 어떤 규제라든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업비트 이런 그런 룰 같은 것도 추가되면서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돈을 뺏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 다음 사이클 그리고 그 다음 그 이후는 더 심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진짜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스킬들도 점점 폭이 줄어들 거고 실제로 이제 매수 매도 단순 매수 매도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폭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음 사이클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생각하시고 시장을 잘 준비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이제 저는 그때 은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9,000 언더에서 살짝 이제 19,000 언더가 아니죠. 2만 언더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계속해서 이 지지 구간이죠. 19,000 살짝 아래 그리고 이제 18,000 위로 해가지고 이쪽을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지금 두들긴 것만 해도 눈대중으로만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이죠. 이 안에 걸친 이 지지만 해도 그만큼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사이클에서 완전 콘크리트 바닥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린다 라고 하면은 진짜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나를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를 좀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랑 S&P가 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비트코인도 또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렇게 뭔가 V자 반등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 환상 그런 망상을 좀 접어두시고 못해도 횡보다. 그러니까 못하면 이제 뚫리는 거고 잘해도 횡보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으로 보수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사실 보고 있죠. 말씀을 계속 드린 대로 하락에 대한 좀 베팅을 더 하고 있긴 한데 제 포지션 자체도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보는 18년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삼각 하단 수렴을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하실이 열려 있고 그 아래서 진짜 바닥을 찾고 이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는데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8년도를 좀 반복을 하냐 18년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70%를 깎아 먹고 거기에서 바닥인 척 하더니 추가로 이제 50% 하락이 더 있었다. 그래서 거기가 찐바닥이었는데 지금 22년에도 좀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금 벌써 이미 고점 대비 이제 70% 하락 정도를 했고 70% 맞나요? 했고 지금 18년도 차트와 봐도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바닥인 척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뚫린다면 정말로 많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차트로 그린다면은 이제 요런 유사한 차트가 되겠죠. 방금 봤었던 구간이 저번 사이클의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삼각 수렴으로의 하락 그리고 마지막 지하실 찐바닥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 자체가 고점 대비 하락 삼각 수렴 이후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지키나 했는데 추가 하락을 통해서 진짜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9,000달러 정도를 보내요. 50%니까.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그
비율 자체가 50%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13,000 정도 를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횡보 가능성 그리고 여기가 진 바닥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전략을 그러니까 그 추후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비관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시장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의 거진 90% 이상은 뭘 말하냐면은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진짜 그게 굉장히 크고 깊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시장이 결국 망할 거야 라는 뷰는 이제는 없어요. 근데 18년도에는요 어땠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제는 진짜 망했고 이 시장 끝이다, 우리가 진짜 튤립 버블의 사기에 있었고 끝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찐바닥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용기 있게 사보세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요 이슈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트론이랑 뭐 후비 쪽 연관해가지고 중국 마켓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스틴 선이 이제 좀 그 지금 폭풍이 눈에 있죠. 그래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을 대표하는 좀 지금 그런 투자 좀 핵심 인물인데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뭐 저스틴 선, 이제 미국에는 샘 뱅크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제국에는 뭐 창봉 자옥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루나 도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나락을 갔었고, 하여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조만간 암호화폐 이제 관련 규제 정책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주장을 요즘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제 자기가 최근에 호비 토큰을 많이 이제 인수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제 아가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참고는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국의 어떤 이제 규제 정책 방향성도 결국에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이제 딱 만나는 크로스하는 그 포인트에서 진짜 이제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미국의 이제 ETF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거시적인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죠. 뭐 JP모건 같은 데서 이제 유로 같은 것도 이제 스테이블화 해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좀 활용을 할 것이다. 내지는 이제 CBDC 이런 이슈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산 시장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크립토화 되는 좀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라고 봐요. 크게 본다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크립토판 핵심에 있는 비트코인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규제들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뭐 단순 횡보, 그리고 아까 봤었던 하락, 큰 하락,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고 좀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좀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가진 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각자 가진 뷰를 가지고 시나리오에 맞게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이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했나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잘 들리나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돈을 날리면 안 돼요. 생돈을 날리면 안 되고, 지금은 승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막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좀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면서
정말 승리 높은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뭐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뭐 스타 아틀라스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뭐 최근에 그냥 뭐 리스트만 봐도 다 나오죠, 답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리고 한때 우리가 선동을 많이 당했었던 뭐 트위터에서도 한때 유명했었던 뭐 CTC 크레딧 코인,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디 다른 뭐 블로그라든지 뭐 분석가들 이제 뭐 영상이나 글 보고 와가지고 약간 떠보는 거죠, 저한테. 근데 혹시 CTC 코인이 막 이렇다는데 괜찮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자기들은 이제 다른 데서 되게 좋은 그런 현혹되는 내용들을 보고 와놓고 꼭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 분석이 무의미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느끼셨겠지만은 뭐 그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사기 코인이건 다단계 코인이건 상승장이면 그냥 올라요. 그냥 오르는데 다만 이렇게 좀 하락장으로 접어들면은 좀 그런 사기 코인이라든지 진짜 해먹는 코인들은 없어집니다. 갈려요. 없어지고 그나마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하는 얘들은 살아남긴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승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분석들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런 상승장을 기다려야 되고 결국에는 개별 코인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한때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아직도 물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때 뭐 8,000원 넘게 갔었나요? 10,000원 넘게 갔었나? 그래가지고 사실상 토막으로 치면 뭐 거의 20토막 정도 났죠.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한때 진짜 막 그렇게 찬양하던 친구들이 토막이 난 얘들이 되게 많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믿고 가져가는 뭐 이더라든지 뭐 비트 뭐 이런 뭐 분브 이런 친구들은 진짜 그나마 뭐 한 60% 70% 토막 이 정도지. 진짜 10토막 이상 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막 20토막 나고도, 그러니까 20토막이면 사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5% 남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95%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살아남고 다음 사이클의 어떤 상승 동력을 잘 타면 오히려 마이너스 95%가 뭐 플러스 200%, 300%, 400%까지도 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굳이 그런 애들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승 초입에 찾아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선동 당하는 거 절대 조심하시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디코랑 그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이벤트 같아서 소개를 드려요. 저 지금 이거 뭐 레퍼럴로 뭐 빨아먹으려는 속셈 진짜 아니고, 뭐 이거 해봤자 뭐 얼마 된다고. 이런 거라도 좀 참여하셔서 진짜 뭐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시드를 최대한 좀 모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런 거 하셔서 이런 거 말고도 최근에 저저번 달인가요? 비트마트 쟁점금 녹이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MX 거래소 같은 데서도 뭐 다계정 KYC 해가지고 이벤트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하시면은 그래도 꽤 시드가 뭐 몇백 내지는 뭐 1,000만 원까지도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진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하루인베스트 이거 참여하셔서 제 레퍼럴로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디코에서 쪽지 주세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시 좀 일부 금액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만약에 좀 받게 되면은 약간 후원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연락 주세요. 제 이거 코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락장 어렵지만 횡보장 길고 지루하지만 힘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이게 체감으로는 뭐 영상을 이제 보는 분들도 사실 좀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저는 모르니까. 근데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화를 하겠다고 공표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딱 11개월 차 된 것 같아요. 대략 11월 셋째 주 정도에 했었으니까 현금화를 그때. 근데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길구나. 왜냐면은 1년도 안 됐다라는 거는 이제 저번 사이클 기준으로 이제 2018년 말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18년 끝나야 되지? 19년 1년 통째로 또 버텨야 되지? 20년? 어 코로나 같은 이슈가 있었기에 그나마 유동성으로 잔치를 한 거지. 20년 또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로 더 지루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들로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길게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제가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자면요. 오늘 좀 이제 저번 사이클과 이제 좀 평행 이론 특집입니다. 저번 사이클을 좀 이제 떠올려 보자면 하락하기 딱 진짜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1년간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먹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올 초에 클레이튼 NFT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뭐 네버랜드 이런 것들 좀 먹을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게 없어지고 진짜 겨울, 말 그대로 겨울 진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먹을 게 없어지고 찐바닥을 찾기 전까지는 횡보가 굉장히 지루하고 먹을 게 1도 없어요. 찐바닥까지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찐바닥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찐바닥은 통상 좀 쇼킹한 하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를 포함한 알트들이 그냥 아예 그냥 내리꽂는 하락이 나오는 게 진짜 찐바닥이고, 지금이 좀 찐바닥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바닥이 오면서 동시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왜냐면 찐바닥 때 매수하면은 적어도 이제 반등 이런 것들 좀 먹을 수 있고, 그런 매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찐바닥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좀 사리고 있던 프로젝트들도 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제 그때 출시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먹을 게 좀씩 생겨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앱토스 같은 친구들도 진짜 뭐 잘만 하면 좀 귀찮긴 하지만 잘만 하면 뭐 그냥 한 4, 500만 원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이벤트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찐바닥이 이제 나오고 나서 바이낸스라든지 후오비에서 이제 새롭게 좀 후오비 프라임, 뭐 바이낸스 런치패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창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잘만 하면은 뭐 몇천 달러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벌기는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장들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막 유동성 잔치의 상승 이전, 그리고 이전 기간, 그리고 찐바닥 이후의 기간, 그 사이에도 분명히 먹을 게 오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약간 입 투자 위주네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기다리는 좀 느낌의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중간에 뭐 베어마켓 랠리 같은 형태로 또 올 수는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다, 타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고, 저는 이제 좀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좀 꺾여지는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방송을 할게요. 근데 원래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적인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상승장 때는 막 진짜 미친 듯이 이 코인 저 코인 추천 다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장이 또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시간만이 진짜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좀 최대한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은 진짜 여러분 시드 계속 모아두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100만원, 200만원 쓰는 게 지금 그게 1억, 2억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